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원주 지역의 현재 기온 3도로요. 어제보다는 추위가 확연하게 덜합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죠. 한낮에도 기온이 12도로 찬바람이 불면서 하루 종일 좀 쌀쌀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또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번 추위 내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원주시에서 고등학교 교사와 또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주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을 연수원 건립부지로 확정했죠. 또 강원도와 평창군과 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한국관광공사의 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관광지 13선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1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에 원주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본부는 원주에서 닷새 전에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2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발생했던 전체 확진자 32명의 절반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발 집단 감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개 매각 매물로 나온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각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매각 입찰 공고 마감일이었던 어제 오후까지 10여 개의 기업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개발공사는 첫 번째 경쟁 입찰 작업에 다수의 기업이 인수의향을 밝힌 만큼 체계적인 검증 작업을 통해서 매각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최근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제안하는 공식 문서를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거론되었지만 공식 제안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강원도는 아직 북한의 공식 답변은 없지만 또 정부와 IOC도 적극 나설 계획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현재까지 원주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89명으로요. 200명 선을 좀 넘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중 확진자 중에 대다수가 60대 이상이고 또 학교 교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감염 확산이 좀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좀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5일이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네요. 네,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9명이고요. 검사 중인 사람은 1,000명이 넘으며 자가격리자도 400명이 넘습니다. 지난 5일부터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5일부터 매일 확진자가 발생했고 신규 확진자 가운데 대다수가 60대 이상입니다. 또 이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도 6명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산세가 이어지자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일반 음식점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강화될 예정이고요. 원주시는 이에 일반 음식점에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칸막이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15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강화가 되면 사실상 모든 일반 음식점이 다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일반 음식점이 다 해당되면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 영세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를 칸막이 설치 비용을 시에서 제공하겠다. 이 확진자 나오는 그 형태를 보면 뭐 음식점에서 감염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인들과의 접촉, 다 그런 내용들이고 특히 어르신에서 집중되고 있어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부분은 잠정 다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될 예정인데 또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점검도 이제 강화할 예정이죠. 네, 일부 시설에서는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최근 확진자가 방문했던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도 출입명부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7일부터 전자 출입명부 사용이 의무 적용되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식당이나 카페, 방문 판매 등이 해당됩니다. 또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과 목욕탕 등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학교의 전교생과 교직원의 검사도 진행 중인데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확산세가 커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밀접 접촉자라서 확진자라. 제 같은 반 친구요. 많죠. 여기 코로나가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염이 많이 돼서. 학교 등교요? 학교 내에 확진자가 없으면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동선이 정확히 이렇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 좀 불안하긴 하죠. 어디 다니기가. 그렇다고 어디 학교밖에 간 데는 없는데 학교에서도 또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저는 증상은 없는데 얘 때문에 같이 물어보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같이 받아보려고 온 거거든요. 그냥 지금 속이 미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병원 갔는데 열을 재더니 38도가 나왔거든요. 선별주소로 바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지. 동선 같은 것도 정확히 안 되고 밝혀진 게 없으니까 어디 다니기도 좀 불안하고 소독도 소독이지만 동선 같은 걸 좀 많이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네. 자, 현재 시의 브리핑 내용을 듣더라도 현재까지 식당 등의 이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전염보다도 이 가족 등을 비롯한 밀접 접촉자 사이에서 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너무 지나친 긴장도 좀 우리가 또 지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너무 또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겠고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되겠고요. 좀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또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많은 우려가 있고요. 더 이상의 감염 확산 없기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단계별 등교 원칙에 따라 전학년 등교에도 차질이 생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되는 즉시 60명 이상의 유치원과 300명 이상의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 1.5단계 격상에 따라 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거리두기를 위해 인원이 제한될 예정인데요. 원주시에 최근 60대 이상 확진자가 늘면서 전체 경로당 452곳과 무료 경로식당 7곳의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 이 화이자 제약회사에서요, 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의 평창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또 평창군이 최근에 교육연수원의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좀 지역 차원에서 기대되는 바도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군 기획실의 문병덕 기획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평창군청 문병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평창군과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교육연수원의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협약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협약은 지난 10월 28일 평가원에서 이제 연수원 관련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평창연수원 개원 때까지 심사평가원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지역 상생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또 제가 궁금하고요. 자, 일단은 평창군 일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수원 건립 부지로 최종 확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것이죠? 네, 요거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네. 심사평가원에서는 그 연수원 선정을 전국 공모로 추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에서 응모를 했고 지난 8월 24일 날 현지 실사와 9월 23일 최종 후보지 평가, PT 평가에서 최종 후보지로 우리 평창군이 선정됐습니다. 네. 뭐 전국에서 9개 지자체가 이 공모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경쟁이 상당했군요. 예, 좀 9대 1이었으니까 상당합니다. 예. 자, 이 중에 이제 평창이 이제 선정된 것입니다만은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건립 위치는 대관령 나들목에서 약 2분 거리에 있는데요. 예.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뭐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연수원 건립이 뭐 지역에 상당히 좀 기대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수용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죠? 네, 정확한 규모는 평가원에서 이제 실시 설계가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예. 심사 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연간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연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평창 연수원 시설은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6, 7만 정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지자체 중에서 평창군이 선정된 것입니다. 일단은 뭐 본사와 가까운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만은 이 건립 부지 주변 인프라가 뭐 어떤 평가를 받은 거였습니까? 예, 그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평창연수원 부지는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해발 7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한 2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KTX 진보역에서 15분 정도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좀 뛰어납니다. 네. 예, 그리고 주변에는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 리조트가 있고요. 월정사와 선제길, 선자령과 양떼 목장 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30분 거리에는 강릉이 있어서요. 산과 바다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사계절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는 전국 최저의 힐링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전국 최고의 다양한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연수원 부지로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평창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착공이 언제부터고요? 또 개월을 언제로 목표하고 있는 겁니까? 예, 평창연수원은 지난 10월 28일 협약식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지 매각은 2021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이고요.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된 후에 2022년 12월에 착공하게 되면 2025년 1월에 연수원이 개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이제 첫 삽을 뜨고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또 약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또 평창군 차원에서요. 지금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행정적 지원과 이제 재정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선정된 부지는 올림픽 특구 부지입니다. 네. 따라서 올림픽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37개 인허가가 통합 의제 처리됨에 따라서 이제 신속한 평창 연수원 건립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예, 먼저 강원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각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요.
특구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행정 절차와 그 진입도로의 확포장 공사, 상하수도 시설 등 이제 기반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예, 기본 시설 외에도 평창 연수원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촌 버스의 정차나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정을 해서 네.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하고요. 평창군 내 관광지 및 리조트에 대해서 우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이렇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요, 이 지역과의 또 상생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함께 더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요? 네, 2025년에 이제 평창 유치원이 개원되면 평창 유치원에 이제 관리 운영 인력이 있는데요. 일정 부분 이제 지역 인재가 우선 채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수원 내에 이제 지역 농특산물 홍보하는 장소와 판매하는 장소 등이 설치하게 됩니다. 네. 연수원 식당에는 이제 평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특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협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 군과 강원도, 그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인재 일부 비율 채용, 또 지역 농특수산물의 납품, 이 부분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큰 틀에서요, 좀 연수원 관리 과정, 또 연수원 개원 후에 이 지역 차원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올림픽 대회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2022년 12월 평창 연수원이 착공되고 나면 아마도 이제 많은 인력들이 평창군에 상주하게 되는데요. 네. 예, 요식업과 이제 숙박업, 세탁업과 편의점업 등이 이용객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예, 또한 이제 가장 큰 거는 매년 6만 명에서 7만 명의 그 연수원이 평창군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관광지 방문이나 농특산물들의 구매, 이런 홍보 효과에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연수원 건립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단계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되는 휴가대로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창은 기획실의 문병덕 기획팀장이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0분입니다. 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관광지 13선에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선정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온라인 한지 축제로 큰 호평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한지개발원의 이주은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한국관광공사 추천했네요. 청소년을 위한 산업관광지로 이번에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선정되었는데, 이게 청소년을 위한 산업관광지, 이게 좀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청소년 맞춤 산업관광지 공모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한 것이고요. 네. 이 산업관광지라고 하면은 여행을 하면서 지역의 산업,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교육활동 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이번에 한 13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원주에서는 한지 테마파크가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업과 문화 또 교육을 네. 함께 맞물려서 청소년들의 어떤 관광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예. 기반 시설을 방문해서 예. 견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업 제조 공정도 체험하고 진로 탐색도 하고 그 안에서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원주한지 테마파크는 뭐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뭐 네네. 이렇게 또 선정이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평가된 겁니까? 네, 이게 이제 산업관광지 13곳은 지금 이제 산업 부문별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이제 쭉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근대 산업유산, 농업, 전통,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뭐 첨단 산업이나 로봇 같이 그렇게 이제 쭉 큰 틀에서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되었고, 네. 저희는 전통 분야에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전통 분야. 예. 네네네. 그러면은 네네. 13곳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 나머지 기관은 뭐 어떤 곳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글쎄, 저희는 이제 전통 분야에 선정이 되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근대 산업유산 같은 경우는 강화도 화문석, 아하. 체험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통 분야에서 조금 비슷한 그 한지로 네. 유명한 경북 안동 한지 공장 이렇게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원도에서는 2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이 선정 과정은 뭐 어떤 그 일정으로 진행되었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제 심사를 거치면서 조금 자세히 알게 된 사항인데요. 네. 2016년부터 한 300개 정도의 산업관광 시설을 대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매력도라든지 교육 테마가 이제 적합한지, 안전성이 훌륭한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그 신청 기관의 서류를 심사하고, 네. 이제 최종적으로 현장 심사를 거쳐 그렇게 1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한지 테마파크가 이 전통 분야에서 이제 선정이 된 것인데, 네네. 좀 그 이유, 좀 어떻게 자평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통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것을 이제 왜 선정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전통을 현대화시키면서 계승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쪽에 조금 많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한지 문화제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 한지 테마파크에 오시면 체험하실 수 있는 그 체험 품목이라든지 계속 현대화를 시도하고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예품, 체험 품목을 조금 리뉴얼하는 그런 점에서 많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향후 이제 선정된 이후에 뭐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지원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증을 받았다, 모처한 예. 시설로 공증을 받았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저희 관광공사에서 저희 산업관광 13곳을 적극 홍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가족 단위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저희 그 한지 테마파크를 잘 손쉽게 발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공사 차원의 홍보만 하더라도 정말 이게 또 큰 지원이겠죠. 예. 네네네. 향후에 네. 좀 이러한 그 선정된 결과에 또 맞물려서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더욱더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네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그 온라인 한지 문화제를 이제 지나면서 그 집에서도 한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온라인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 한지 테마파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제주도나 경상도 이렇게 전국에서 다 신청하고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여러분을 아주 가깝게 만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발전되는 한지 테마파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지개발원의 이준 사무국장이었고요. 자, 11월 10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